안녕하세요. 허원진 아키텍트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그 IoT 플랫폼 기반으로 IoT를 이야기할 건데요. 우선 제가 말하는 플랫폼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플랫폼은 구체적으로는 개발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주제가 그 엔지니어, 그 IoT 관련해서 기술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뭐 IT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개발자 전체를 대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하는 개발자는 개발 공정 전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관련하시는 모든 분들을 뜻합니다. 뭐 기획하시는 분들, 설계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모델링 하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 테스트 하시는 분들, 뭐 배포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들을 이제 브로커리지 형태로 이제 배포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 일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10년 전쯤에 로봇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로봇 회사에서 이제 그 로봇 그 컨텐츠를 실행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서비스는 이제 지금의 이제 IoT의 저는 이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는 로봇이나 IoT나 전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했던 거는 로봇을 웹과 연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뭐 로봇 관련해서 뭐 로봇을 전공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자고요. 제가 이제 그때 로봇 회사에 들어갔는데 10년 전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로봇을 굉장히 멋지게 설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설계에 저는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너무 로봇을 특별하게 설계하시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좀 더 보편적인 인터페이스 기술인 외부로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저희 IoT에 대한 생각, 고민, 뭐 연구들은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웹과 관련돼서 이제 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설계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다루는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IoT를 중심으로 이제 그 인류의 삶을 멋지게 변화할 그 파트너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심플 IoT.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IoT로 검색해서 이제 글들을 보면은 되게 그 뭔가 판타스틱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거품이라고 보고요. 저는 IoT는 되게 단순하고 원초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담백하게 Io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0년 동안 나름 바라본 이제 IoT. 물론 제가 10년 동안 IoT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IoT 용어라는 게 10년 전에 나온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시작 전에 이야기했지만 로봇이나 IoT 그리고 뭐 저는 뭐 로봇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뭐 M2M IoT 뭐 WOT EOT 되게 용어가 많은데요. 저는 걔네들 다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부터 고민해왔던 그런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 연구 개발한 그 엔젤리엇 피지컬 플랫폼, IoT 플랫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플랫폼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고민들을 했다라는
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에 넣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그 좀 IoT에 대해서 담백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IoT는 되게 단순한 개념입니다. 우리 IoT 검색해 보면은 막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되게 판타스틱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건 전 너무 과대 포장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게 IoT에 이제 예로 쓰일 수는 있긴 한데 너무 포장을 많이 한 나머지 본질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oT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텔레메트리입니다. 텔레메트리는 되게 간단한 개념입니다. 멀리서도 특정 대상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텔레메트리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그 보일러 중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제품이 있는데요. 이제 뭐 바깥에서 이제 집 밖에서 키고 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뭐 집안의 온도라든가 보일러 상태를 이제 그 보일러 근처에 없더라도 멀리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oT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 텔레메트리 속성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 멀리서도 대상의 상태를 알 수 있으려면은 크게 두 가지 또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센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센서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카메라도 이제 그 이미지를 멀리서 가져올 수 있는 그 센서 중 하나고요. 지금 제 목소리를 녹화할 수 있는 이 마이크도 센서 중 하나죠. 센서도 되게 평범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센서만 이용해서는 저 상태를 알 수는 있지만 저 멀리라는 개념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IoT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사물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중앙으로 쌓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를 쌓는 그 큰 저장소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사물에서 플랫폼까지는 굳이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 사물하고 이제 데이터를 쌓는 플랫폼이 뭐 전화선, 뭐 구리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이 됐고 보편적인 이제 인터넷 기술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IoT의 가치는 사물에서 이제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게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보편적인 네트워크 기술인 인터넷을 이용해서 플랫폼에 쌓인 데이터를 평범한 보편적인 기술로 가져와서 그거를 가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물에서 플랫폼까지는 그런 본격적인 인터넷 기술로 연결이 안 돼 있어도 됩니다. 물론 그 사물하고 플랫폼을 연결하는 구간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여러모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지 굳이 IoT에서 사물하고 플랫폼까지 인터넷이 꼭 연결될 필요 없습니다. IoT 본질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물에 있는 센서 데이터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플랫폼에 쌓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쌓이는 데이터가 우리 이제 운동 기록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데이터를 보편적인 네트워크 기술인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져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지난주하고는 얼마나 차이 있게 운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목표량은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리고 같은 연령대와 이제 운동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것만 보편적인 기술로 가져올 수 있기만 하면은 IoT의 요건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IoT의 저 텔레메트리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화학공업단지, 화학공업단지는 예전에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공업단지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요즘은 그 여의도만한 면적의 그 플랜트 시설, 그 화학공업단지에 한 20분에서 30분밖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그 플랜트 시설의 여러 뭐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저장소에 그 각각의 센서가 달려서 그 플랜트 시설 그 공업단지 중앙에 그 통제센터에 그 데이터가 쭉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런 과거에 공업에서도 그런 텔레메트리 기술은 이용을 한 거죠. 근데 그게 IoT가 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요 구간입니다. 이제 어떻게든 그 여의도만한 면적의 그 공업단지에 데이터를 이제 중앙으로 모이긴 했는데 이 중앙으로 쌓은 데이터를 보편적인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가져다가 다시 재가공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 과거의 그런 유스 케이스는 사물과 요 중앙 컨트롤 센터 요 구간에서만 만들어지고 소비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 그대로 인프라 뭐 이제 뭐 구리선을 이용하시던 뭐 어떤 방법을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시던 이제 센서 데이터는 쌓고 요 플랫폼에 쌓인 센서 데이터를 이제 인터넷 기술로 이용해서 끄집어낼 수 있게만 하면은 이제 IoT가 되는 거고 여기로부터 이제 가치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IoT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이게 다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IoT에 관련된 수많은 기사를 접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과 엄청난 숫자 그리고 판타스틱한 내용만 계속 나와 있는데요. IoT 그런 용어들은 그러한 숫자들은 여러분들의 눈과 귀만 어지럽힐 뿐이고요. IoT의 본질은 딱 이거입니다. 텔레메트리 그리고 그 중앙에 쌓이는 데이터를 보편적인 기술로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IoT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IoT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B2B 영역과 B2C 영역으로 나눴고요. 음, 저는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려면은 그 원동력은 니즈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원하고 갈망해야지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B2B 영역의 그런 니즈의 단어를 함축적으로 본다면은 효율과 안전이 있고, 그다음에 B2C 영역은 편의와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편의와 재미라는 키워드보다는 저 효율과 안전에 대한 니즈가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삶이 팍팍해지면은 편의와 재미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는데요. 하지만 저 효율과 안전은 그 재산의 손해 그리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타협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oT 초기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B2C보다는 B2B가 더 니즈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그 B2C 영역의 편의와 재미를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B2C 영역의 이제 제품들을 보면은 지금은 너무나 재밌고 신기하지만은 과연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될런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잘 안 보입니다.
저는 그 서비스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를 이루고 우리가 서비스 했어요라는 말을 하려면은 최소한 3년간 서비스가 지속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3년을 기준으로 삼는 게 우리가 서비스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충성도가 높은 고객, 그러니까 높은 가치를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제공해서 그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형성이 돼야지만 비즈니스가 형성됐다고 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B2C 제품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모습은 너무나 멋진데 1년 후에는 어떻게 좀 더 나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2년 후에는 어떻게, 3년 후에 어떻게 그러한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 B2B 영역에 이제 IoT를 바라보면은 그렇게 1년, 2년, 3년에 굉장히 이제 그 변모한 모습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저 효율과 안전의 요소를 어느 정도 계속 뒷받침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B2B 영역이 이제 IoT 초기 비즈니스에서는 좀 더 니즈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비즈니스의 밸류 체인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M2M이나 IoT, 뭐 WOT 그런 기타 등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시고 분석하셨다면은 밸류 체인을 한 번이라도 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 실제적으로는 이제 밸류 체인이 굉장히 많이 뭐 12개, 13개, 11개 그렇게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걔네들을 좀 단순화하고 자르고 정말 우리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포인트만 끄집어낸다면은 크게 저 네 단계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센서인데요. 이거는 반도체 소자, 뭐 마이크, 카메라 센서 이런 소자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센서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게 저 중국과 일본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센서 굉장히 많이 중국으로부터 생산되고 있고요. 근데 그 생산되는 센서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 일본이 과거에 연구했던 그런 기초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는 중국과 일본이 이제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 뭐 일본의 몰락몰락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그 일본 몰락 이야기할 그런 처지가 우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일본이 뭐 지금은 침체 단계긴 하나 그들의 그 R&D를 쌓은 장벽이 워낙 높고 단단하기 때문에 또 저는 IoT 시대가 오면은 다시 이제 그 일본의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더 많은 이제 그 센서들이 생산되고 중국도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는 센서 측면에서 보면은 좀 암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이제 그 국가 경쟁력 그리고 IoT 비즈니스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봤을 때는 IoT와 관련된 국가의 투자는 소프트웨어 레벨보다는 저 센서 레벨 영역, 이쪽 영역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센서 영역의 R&D 연구는 굉장히 오랜 기간, 굉장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 벤처들이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중견기업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면 정말 기초적인 이제 과학부터 연구해야지만 쓸만한 센서가 하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IoT 관련된 R&D 투자는 센서 쪽에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저같이 IoT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컨트롤러인데요.
그 센서 하나만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추출할 수만 있지 걔를 어디에다가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나열을 보면은 그 모바일 시절에 각광받던 그런 기업들 리스트하고 좀 비슷한데요. 물론 모바일 시절에 인텔이 암울하긴 했지만은 모바일 프로세서 시장에서 암울했지 그 모바일 세대에서 인텔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매출을 증대해 왔습니다. 결코 무시 못하죠. 그다음에 요즘 이제 IoT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프로세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 뭐 퀄컴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든지 칩 제조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열심히 이제 컨트롤러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게 저 오픈 하드웨어인데요. 근데 오픈 하드웨어가 주목을 받고 요즘 이제 떠오르고 이제 IoT 확산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한 건 사실이나 우리가 이제 그 전자 모듈은 지금 시나리오에서 동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극적인 상황, 뭐 저온 그리고 높은 온도 그런 환경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컨트롤러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oT 시장에서도 오픈 하드웨어가 많이 쓰이겠지만은 B2B 영역에서는 결국 기존의 이제 그 칩 벤더사들이 만든 그 컨트롤러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리스크하고 이제 베네핏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센서 컨트롤러가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들이 생산되는 생산품은 완제품은 아니지만은 그 완제품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공급만 하면은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즈니스로서 저 센서와 컨트롤러 영역이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밸류 체인을 설명할 때 계속 이제 부가가치가 붙어서 최종 단계에 있는 게 굉장히 좋다고 부각되는데요. 근데 그 밸류 체인 설명에선 요 리스크를 많이 관가를 합니다. 밸류 체인의 가장 그 밑단계에 있을수록 리스크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하지 않았고 IoT 비즈니스에 관심이 높았다면은 아마 리스크가 높은 이 윗단계 체인 영역보다는 요 밑단계 센서나 아마 컨트롤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허브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저 이제 센서를 바탕으로 이제 전기적 신호를 해석하는 이제 컨트롤러. 컨트롤러만으로는 IoT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좀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하는데요. 근데 그 프로세서가 크게 이제 그 중앙 컴퓨팅 환경과 그 다음에 그 사물에 가까운 영역 이 두 군데의 프로세서가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B2C 영역에 나오는 그 IoT 제품들을 보면은 그 프로세서를 포함을 하면은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프로세서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그 공유기 같은 허브 형태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 같은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그 제품 하나하나에 프로세서를 탑재하면 단가가 높아지니까는 근데 연산은 필요하니까는 그 연산을 공유할 수 있는 허브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연산을 해주는 그런 존재는 그 중앙 컴퓨팅 환경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 사물에 달린 그 프로세서가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데이터를
해석을 잘 할 수가 있다면 우린 굳이 그 중앙 컴퓨팅 환경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높은 수준의 높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걔네들을 이제 원하는 서비스들한테 보내주려면은 저 높은 용량의 프로세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허브는 그 기기에 이제 가까운 연산 장치 프로세서,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유기 형태의 그런 허브, 그 다음에 모바일 같은 허브,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같은 그런 높은 집약적 허브, 모두 다 허브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널라이저 레벨이 있는데요. 이제 어널라이저는 이제 여기 허브 레벨에서는 이제 적절하게 잘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잘 이제 모아는 놨는데요. 그거로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야지만 되는데요. 그게 어널라이저인 거죠. 요즘 이제 그 머신러닝 같은 그런 개념과 이제 접목이 돼서 이제 어널라이저가 많이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 IoT 플랫폼을 이제 설계하고 개발을 했지만 이제 초기 이제 IoT 그 설계 개발 단계에서는 이 허브 뭔가 이제 그 수많은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원하는 서비스들, 원하는 대상들한테 다시 보내주는 이 허브에 초점이 있었는데요. 이거 완성하고 보니까는 허브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본적인 가치는 어널라이저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IoT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려면은 연결 구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B2B IoT 제품도 있고 B2C 제품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A, B, C 타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전 설명을 좀 중얼중얼 했는데요. 지금 요 ABC 타입을 보시면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게 좀 더 확실해지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물과 IoT 서비스 플랫폼이 연결되는 연결의 이제 형태가 요 ABC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첫 번째를 보면은 프로세서가 사물에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프로세서가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CPU는 굉장히 반도체 중에 비싼 부품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A 타입으로 이 IoT 서비스 플랫폼에 연결된 제품들은 대부분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인터넷에 끊겼을 때 우리가 운전할 수 없다고 가정하면은 그 굉장한 위험이죠. 그래서 그 프로세서가 그 사물 안에 들어가는 그런 IoT 제품들은 그 인터넷 연결에 굉장히 강한 특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물에 프로세서가 들어있게 되면은 그 자기 사물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끊기더라도 꽤 높은 순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타입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사물 안에 CPU를 넣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저 프로세서를 넣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 프로세서를 넣는 순간에 배터리 소모량이라든가 생산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결 구조가 저 프로세서를 이제 사물 하나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아니고 공용의 프로세스를 두고 걔네들을 공유하는 형태의 커넥션도 존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허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유기하고 모바일 형태로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요 비콘, 블루투스 비콘인데요. 얘도 이제 자체적으로 안에 프로세서가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컨트롤러만 들어있는데요. 이제 프로세서가 없는 애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늘상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공용의 프로세서로 활용하기도 하죠. 근데 얘네들은 그 커넥션에 좀 강하지는 못하고 중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그러니까 그 허브하고 그 중앙 플랫폼하고 인터넷이 끊기면은 이 구간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세싱이 가능해서 자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요 B타입의 커넥션 구조도 요 레벨이 만약에 끊기게 되면은 이제 무용지물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C타입 모델을 볼 수 있는데요. C타입 커넥션은 기기 내에 프로세서도 없고 프로세서를 공유하는 것도 없고 바로 저 다이렉트로 IoT 서비스 플랫폼에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사용자 시나리오 상으로 이제 공유기기 같은 허브나 그다음에 우리 그 휴대폰 같은 그런 허브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커넥션이 끊기게 되면은 완전히 깡통이 되는 겁니다. C 구조의 대표적인 모델로 라디오를 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FM, AM 라디오가 인터넷 커넥션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라디오를 예를 들면은 라디오가 그 라디오 자체가 좋아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싶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라디오라는 사물을 살 텐데요. C 모델은 굉장히 이제 그 심플하나 이제 공유하는 프로세서가 없기 때문에 커넥션은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그 B2B 영역에서 만약 인터넷이 끊겼다고 비즈니스가 안 되면은 그거는 재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B2B 모델에서는 요 A형의 타입으로 많이 그 인터넷 사물이 제조가 됩니다. 프로세서를 안에다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연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인터넷이 끊겨도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프로세서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가가 높습니다. 그 다음 이제 B타입 같은 경우는 허브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끊기더라도 계속 이제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얘는 절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의 단가를 낮추면서 인터넷의 연결성에 대한 그런 서비스 지속성도 어느 정도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타입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가 아예 없는 모델인데요. 최근에 나온 그 블루투스 4.2 기술 같은 경우는 그 컨트롤러인데 인터넷에 바로 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은 거죠. 지금 그 블루투스 4점대 모델 기판들이 한 그 외국가로 하면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블루투스 4.2라고 그 가격이 굉장히 높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 가격대로 다시 수령을 할 건데요. 그렇게 보면은 10달러 밑으로 이제 사물을 만들려면은 요 C 형태의 사물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B2C IoT 비즈니스를 생각했을 때 적절한 그 커넥션 구조는 요 C 타입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B2B는 아까 그
연결이 끊겨도 계속 이제 그 비즈니스가 멈추는 안 되기 때문에 A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 중앙에는 B 타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oT 이제 제품을 설계하고 비즈니스를 생각하실 때도 이 A, B, C 타입을 중심으로 보고 내가 그 디자인하는 서비스, 내가 디자인하는 제품들은 어디에 적합한지 고려를 하시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